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욕 시장은 좀 쉬었습니다. PPI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엊그제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어쨌든 더 내려가는 게 조금 약간 좀 제한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었고요. 또 빅테크들 같은 이 기술주들 많이 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었고, 어제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어제 이민 전문가가 오후장 얘기를 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후장 들어 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두 분 탑3 어떻게 좀 뽑으셨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전문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오늘 탑3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신용잔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현재 말 그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계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 빚투라는 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따진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공격적인 투자를 의미하는데 그런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급감을 하면서 신용잔고가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잔고라는 건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가 감소한 것은 향후 증시 흐름을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현재 주요 신용거래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는 급감한 반면에 KB금융 등 금융주에는 신용거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주들의 낙폭이 커지자마자 저가 매수를 노리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급락한 원화 가치가 향후에는 회복하면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재 증시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연기금 얘기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6일부터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코스피 종목을 대거 사들이면서 구원투수로 나선 모습입니다. 연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은 애초에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꾸준히 줄이기도 했지만 현재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비상시국을 맞아서 매수세에 돌아섰다라는 분석이고요. 일각에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을 앞당기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외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통신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KT의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100%에 도달했습니다. 한도 소진율은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 한도 대비 실제 보유한 주식 수를 비교한 지표로 한도 소진율이 만약에 100%라는 것은 더 이상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KT만 외에도 LG U+의 외국인 비중도 현재 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내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더군다나 5G 설비 투자를 본격화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실적 개선폭이 10% 수준으로 전망되는 것을 아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로 접어들면서 배당 수익률이 좋은 통신주로 외국인들이 몰리는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지수는 아까랑 뭐 별 차이 없는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 강보합 수준이고 지금 투자 주체별 상황 보면 개인만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오늘은 다 파네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죠. 자,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은 3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어저께도 사실은 뭐 장 막판에만 좀 끌어올렸을 뿐 결국에는 조정의 장세로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자면요. 화요일, 수요일 날 정말 급등이 나왔었고 어저께죠. 목요일 날에는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그거에 맞게 시장은 조금은 오전과 오후에 분위기는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긍정적이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은 화요일, 수요일 V자 반등으로 잘 올라왔고
목요일 날 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받고 오늘 현재 상태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5일선과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많이 떨어진 만큼 또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회복을 해줄 때는 계단식 상승, 올라갔다가 쉬어주고 올라갔다 쉬어주는 이런 상태의 오름세가 상당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딱 시장 상태가 너무나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급 상태입니다. 수급 상태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분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저께도 오전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세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되니까 코스피 기준에서는 개인들은 매도를 많이 나타냈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의 연기금 쪽에서 거의 4천억 정도 들여오면서 수급을 좀 막아주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시장은 뭐 많이 떨어지거나 밑으로 뭐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주가를 볼 때는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지금 0.1%가량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달러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현재 옆 나라인 일본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화폐를 보시면 달러만 강하고 엔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원화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왜 안 떨어지지? 라고의 포인트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만 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 바로 옆 나라, 미국의 바로 옆 나라인 캐나다에서도 0.5bp라고 빅스텝을 좀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밤이죠. ECB 유럽 중앙에서 0.25 스몰적으로 좀 금리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만 계속해서 강세를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PPI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강달러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2월 달에 연준에서는 0.5bp 정도는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지 않을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현재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겁먹는다기보단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조금 스무스하게 달러를 좀 버텨주느냐 요 포인트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이제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어떤 흐름들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중국 영향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뭐 엔터주들하고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해 보이는데요. 예전과는 좀 트렌드가 다르죠. 예전에는 중국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화장품 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거에 반해서 요즘에는 이제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화장품도 가기는 가지만 조금 더 탄력이 있게 움직이는 이 섹터들은 게임주 아니면 엔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도 마찬가지고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K컬처에 들어오는 그 루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 딱 넷플릭스 같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넷플릭스로 딱 시청을 한 다음에 저 사람이 먹는 뭐 떡볶이가 맛있어 보이네. 저 사람이 뭐 하는 뭐 옷이 되게 멋있어 보이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스타그램, SNS라고 하죠. SNS 쪽으로 또 옮겨갑니다. 나는 이거 TV에 나오는 거 이거 해봤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삼양식품의 불닭 볶음면도 처음에 이제 인스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중국이 앞으로도 조금은 정책이 많이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을 우리가 한꺼풀 조금 더 벗겨보자면 원래는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무조건 우리가 국경 봉쇄를 하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 쪽에서만 기술 개발을 하자 뭐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은 중국이 어떻게 바뀌었냐. 너무나 내수 침체도 많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주면서 나가서 돈을 쓰든 안쪽에서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해외랑 우리랑 많이 연계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무비자도 14일에서 뭐 나가는 것도 있고 일본에다가도 무비자 연장을 시켜주고
멈추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엔터주들하고 게임주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의 텐센트 게임즈라고 하죠. 전체적인 중국의 게임들을 그 어플리케이션에 등재시켜주는 회사가 텐센트 게임즈인데요. 실제로 딱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전체 국민이 5천만입니다. 5천만 전국 국민들이 게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일부만 게임을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3배, 4배는 우습게도 그 게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판호를 조금 더 잘 받고 현재까지 중국의 판호를 역사적으로 정말 잘 받았던 기업들만 좀 눈여겨보신다면 저는 이번에 중국의 돈풀기 정책,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증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주들 쪽으로 좀 대장주 쪽으로 좀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 쪽으로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두 분께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3일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시장은 자연적인 반등이었습니다. 당연히 올라왔어야 됐고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회복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에 이제 뭐가 있죠? 탄핵 소추안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정말 방향성이 좀 보여줘서 연말 랠리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